10일 세계인권선언 날이에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탄핵 이후에 우리 민심들을 또 살펴보기도 하고, 예. 탄핵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또 싸워야 될 것이냐, 어떻게 싸워야 할 그리고 것인가. 반드시 밝혀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주제들. 거기에 간첩 조작 사건도 있고, 예. 통합진보당 그 해산 해산 사건. 사건도 있고요. 예. 세월호 사건. 이 네. 세 가지가 핵심적인 세월호 사건인데, 사건.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들어보려고, 예. 첫 번째 간첩 조작 사건을 주제로 우리 장경욱 변호사님을 모신 거고요. 저희 방송은 지금은 국민주권 시대라는 주제로 서울 광장에서 우리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권 시대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 우리 이 탄핵 과정을 쭉 지켜보셨지만, 예. 정치권이 오락가락할 때, 우왕좌왕할 때, 정치권이 개념 없을 때. 네. 예. 그리고 청와대가 발뺌을 하고 예. 왜곡을 하고 변명을 했을 때, 촛불이 이끌었죠. 그렇죠. 촛불이 모든 것을 다 주도해왔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국민주권 시대가 확연하게 도래했다. 도래했다. 이런 의미로 이 주제를 잡은 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탄핵 이후에 우리 박근혜 체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싸워갈 것이고 살아갈 것인가라는 주제를 예. 가지고 오늘 예. 공개 방송을 하게 되고요. 이 방송은 지금부터 한 2시 약간 넘어서까지 예. 제가 이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고, 예. 또 3시부터 저기 본 무대에서 본무대에서 국민주권 선언대가 있습니다. 예. 그 영상을 또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을 하고, 공출을 하고 4시 반에 행진이 있습니다. 청와대 행진이 청와대 있습니다. 행진. 그때 또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저희가 이 스튜디오 방송을 할 겁니다. 다시 스튜디오 방송으로. 그다음에 6시 광화문 북광장에서 오늘 촛불 7차 봉국민대회가 있습니다. 본 행사가 있습니다. 그때 그 영상을 또 송출을 해드리고, 예. 7시 반에 행진이 있어요. 또 또 청와대 행진이 있어요. 그때 또 여기가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할 겁니다. 예, 세 차례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네. 탄핵이 끝이 아니다. 탄핵이 절대 아니다. 네. 음. 아니, 오늘 원래 간첩 조작을 주제로 모셨는데 우선 궁금하니까 궁금하니까. 지금 헌법재판소로 가 있잖아요. 예. 어떻게 될 것인가요? 뭐가 가 먼저 있어요?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안. 심판 소추안인가? 소추가 됐죠. 예. 탄핵 소추. 예. 소추가 뭔 뜻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탄핵할지 여부를 예. 판단해 달라라는 그런 것을 국회에서 이제 심판에 넘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바로 그 국회에서 원본이 올라갔고, 예. 그 원본을 접수했고, 접수했고 그거를 청와대에 뭐를 보냈죠? 전달했죠. 총무비서관이 딱 받는 순간 직무가 딱 정리가 된 거죠. 네. 탄핵 어제 소추 의결서가 의결서. 예, 7시 전달이 됐습니다. 7분부로 네. 대통령 직무가 딱 정지가 됐어요. 네. 어디- 그래서 네. 헌법재판소에서 그거를 청와대에서 전달하는 순간 직무가 정지되고, 네. 예. 그 직무대행 체계로 넘어가고,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심판 이제 개시됐습니다. 개시된 거로 봐야죠. 예. 이제 대통령이 할 일은 그 심판에서 네. 방어하는 거죠. 근데 방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원래 9명의 재판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9명이 다 있는 건가요? 현재 9명 다 있죠. 다 있고. 네, 다 있는데 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월 13일 날 1월 31일 날 퇴임을 해요. 그리고 이정미 법관이 3월 13일 날 퇴임을 해요. 그래서 어쩌면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은 뭐랄까 이 7, 8명으로 탄핵 심판이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8명이 남은 상태에서도 저기 심판이 다 될 수 진행될 있대요. 수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이야기하기를 1월 안으로 정리한다. 즉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기 전에 정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십니까? 당연히 9분이 지금 탄핵 소추 의결돼서 왔으니까 심리를 진행하면 예. 그 바뀌기 전에 심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참여한 가운데 예. 결정을 내리는 게 타당하다라고 타당하죠. 봅니다. 예. 그리고 그, 판단하기가 지금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죠. 예. 명료하죠. 명료해. 예. 헌법 위반 여부만 보면 되니까 굉장히 저는 쉬워 보이는데요. 네. 그 국민 상식으로 보더라도 뭐 법률 전문가들이 아주 뭐 세밀하게 증거 이런 부분 판단하지만 뭐 해야 될 일은 있지만은 저는 굉장히 뭐 간단하게 증거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면 뭐 여러 가지 녹취도 있고, 네. 그죠? 다이어리도 있고 그러면 뭐
직권 남용 이거는 뭐 간단하게 명확하죠. 예,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 뭐 그렇게 오래 걸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길게 쓸 이유가 없는 건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뭐 어느 하나만이라도 인정이 되면 네. 도저히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해야 될 의무를 저버렸다라고 저버렸다. 하면 더 이상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없이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상실했다 이렇게 판결하면 되는데 네. 어쨌든 탄핵 속주 의결서에 그 각종 대통령의 그 여러 범죄 가지 사실. 예, 범죄 사실이 예. 굉장히 많기는 합니다. 예. 많죠. 지금 그 헌법 규정을 위배했다라는 것이 이 5가지 법률, 그러니까 4가지 그리고 법률, 범죄 사실 이거 법률을 위배했다는 게 4가지. 이거서 탄핵소추 안에 모두 9가지가 올라가 있죠. 예. 이 9가지 중에 사실은 대통령이 헌법 수호를 못했다. 이거 한 가지만 해도 대통령직을 해서 탄핵 가결되고 이제 심판을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뭐 나머지까지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국회에서 제출된 탄핵소추안 일부만 그냥 그 해도. 복사해서 판결을 쓰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검찰 공소장이 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들 아닙니까? 예. 그 공직자들의 지휘하에 있었던 검찰이 만든 공소장인데 예. 그 공소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범죄 공모했다라고 적시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죠. 뭐 이미 그것만으로 음. 게임은 끝났다라고 빼박이다. 저는, 빼도 예, 박도 못한다. 빼도 박도 못한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가장 긍정적으로 보면 1월 안에 예. 결정이 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니, 그렇게 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심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계속 그 심리에 참여한 헌법재판관들이 이동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 되면 좀 더 복잡해지는 문제가 생기리라고 10년이 봅니다. 되면요. 저는 촛불 들고 박한철 그 헌법소장이 사는 집 앞에 가서 촛불 들고 있을 거예요. 전. 어디 그렇게요? 살아요? 예? 어디 지금 사시는지 주소파 아세요? 하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탄핵 그것이 가결이 되고 헌법재판소에 통과가 되면 네. 통과되는 날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청와대 김기춘 실장의 지시로 예. 헌법재판관까지 그 이제 뭐 오후에 저희가 주제로 다루겠습니다만 통합지바당 해산 청구 예. 소송 절차를 진행한 것도 있고 예. 중앙선관위까지 동원했다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문제가 또 깨림직하단 말이죠. 깨림직하네요. 예. 그래서 일단 그건 좀 두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탄핵이 끝이 아니고 저희가 이 박근혜 정권 안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악행들 중에 크게 한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해볼 건데 그 첫 번째가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간첩 조작.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화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도 있고 지금 그 IPTV로도 공개가 돼 있어요. 저 봤어요. 봤어요? 예. 저는 못 봤는데. 저 극장 가서 봤어요. 거기에 핵심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인공이 김기춘. 김기춘. 주연. 예. 김기춘. 그래서 김기춘하고 또 간첩조사 사건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예. 그래서 변호사님한테 우선 가장 궁금한 거 김기춘하고 지금 박근혜 정권 안에서 벌어졌던 간첩조사 사건하고 어떤 의혹이 있는가 조사하시면서 지금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원세훈 때. 예. 그때 이제 유성 사건에 대한 조사가 유성 서울시 류우성. 공무원 예, 서울시 공무원. 예, 간첩 조작 사건 조작 사건. 예, 그 부분이라든가 여타 탈북자들 관련된 간첩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었고요. 네. 그렇죠. 김기춘 비서실장이 되고 난 이후에 예. 뭐 직접적인 간첩 조작 이런 것보다는 예. 그 양반이 70년대 예. 중앙정보부 대공 수사국장으로 예. 아주 많은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런 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했죠.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에 간첩 조작 사건에다가 이제 중국 공문서 위조 사건이 이제 세상에 다 드러나고 나니까 네. 뭐라고 했냐면 국정원 환골 탈퇴하겠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옆에 김기춘 씨가 비서실장으로 계시니까 네. 그 말을 믿습니까? 뭐 도저히 믿을 수 없죠. 예, 김기춘이 뭐 그런, 이야기하는 건 정말 콩으로 매주 쓴다 해도 못 믿겠어 이제. 그렇죠. 네. 그런 게 이제 지금 김기춘 씨는
기본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자주 쓰시더라고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예, 모른다. 예, 모른다. 예. 그리고 최순실도 저는 모른다. 관련이 없습니다. 내지는 저는 뭐 수사를 대공수사국장이 수사를 담당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까지 부인까지 잘 하더라고요.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해 버립니다. 영화에서는 그 최승호 PD가 영화 자백에서는 직접 카메라 우연하게 김포공항에서 만나서 네. 우연하게 질문을 했을 때 김기춘이 맨 처음 뭔가 얼떨떨 했는데 끝까지 잡았대요. 모른다. 70년대 그렇게 고문해서 간첩을 만들어놓고 모른다라고 얘기하니까 보는 사람들 다들 어이가 없었죠. 피해자는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는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조작을 한 증거까지 있는데 본인이 조작에 어떤 가담했다라는 필체까지 있는 메모까지 본인의 메모도 있어도 예 그런 사실을 뭐 기억나지 않는다라든가 예. 예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본인 자체는 부인하더라도 검찰에서 어떤 뭐 기소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구속 수사를 하든가 그런 대상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전 그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이 있기 때문에 예. 저는 특검에서 김기춘 씨를 조사만 한다면 예. 뭐 간단히 구속 수사할 수 있으리라고. 왜냐하면 거기도 빼도 박도 못한 그렇죠. 증거가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 비서실장 지시 사항이 꼼꼼히 메모가 돼 꼼꼼하게.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두 가지 메모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공안적 탄압의 뭐 여러 단체들 저에 대해서도 이 네. 지시 사항이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장경 변호사님도? 그거 지금 조사도 안 하시고 지금 오신 거예요? 아니 그 민변하고 예. 각종 법조계 그건 언론계 예. 곳곳에 꼼꼼하게 지시한 거는 다 밝혀졌는데 제목만 봤네요 저는. 아 예. 지시 뭐 대상.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서 네. 예. 철저히 수사를 해라. 응징하라. 뭐 이런 거 수사를 아닙니까? 해라. 네. 그렇게 해놓고는 안타깝다. 예. 아마도 형사적으로 처벌하기에는 뭔가 준비 부족인 듯한 예, 예. 그런 보고를 받았나 봅니다. 그래서 안타깝다. 예. 대신에 징계를 통해서 변호사 업무를 좀 예. 정지시켜라. 뭐 이런 지시를 2014년 9월 11일자 메모에 있더라고요. 9월 11일. 예. 근데 예. 2014년 11월 3일 아유. 실제로 징계 예. 회부가 됐죠. 징계를 했습니다. 검사장이 그 서울중앙지검 예. 검사장이 검사장이 징계를 신청을 했습니다. 음. 그러고 봐서 보면 결국은 김기춘의 피해자로서 저도 들어갑니다. 가만 안 둘 겁니다. 저도 그러면 네. 고소고발 하실 겁니까? 할 예정. 그런데 네. 너무 많아서 지금 너무 보니까 많아서. 정교조가 고발했고요. 오늘 네. 블랙리스트 문화인들이 했고요. 예, 예. 보면서 뭐 저는 제가 고발할 수 있지 하셔야죠. 않습니까? 예, 국가배상을 하고 하셔야죠. 국가배상을 하더라도 네. 김기춘까지 피고로 해서 대한민국과 피고로 해서, 예. 왜냐하면 공무 그렇죠. 청와대 비서실장으로서 직권 남용해서 남용 부분이죠. 그죠? 그 부하들에게 그 전혀 엉뚱한 짓 시켜서 저의 변호사 업무, 정당한 변호사 업무도 그렇죠. 못하게 탄압을 한 했고. 거, 예, 뭐 업무 맞습니다. 방해도 되고 그래서 김기춘 씨 구속은 사필 규정이고 저도 거기에 뭐 한 번 정도 파이팅. 예, 고소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예. 나와 있는 지시사항이 대부분 다 집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거로 지금 계속 기사가 나와 있고 이 부분이 그래서 수사가 필요합니다. 아마 박영수 특검이 예. 그 말씀하셨죠. 김기춘 수사가 제일 어려울 것 같다. 제일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망록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예. 그 저기 변호사님, 하여튼 이제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이 정권이 좀 조금이라도 좀 위기를 느낀다 하면 막 조작질을 많이 했잖아요. 항상 그랬죠. 항상 그 그랬죠. 뭐 이 정권만이 아니라 예. 분단 적대 구조 속에서 예. 특히 극우 보수 정권들은 예. 자기들이 정치적 위기에 처해서 항상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예. 예, 무마를 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는 항상 조작 사건이 있었죠. 조작 사건, 그럼 북풍 예, 이런 게 북풍. 예, 나오지 않습니까? 그 간첩을 조작한다라는 게 우리로서는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그걸 밥 먹듯이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박정희 정권 때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라도 이 조작 사건은 전통이 있는 거다. 그렇습니다. 예, 이후에 모든 그 극우 보수 정권에서는 계속적으로 해왔다. 그렇습니다. 극우 보수 정권 하에서도 했고 예, 그렇지 않은 정권에서도 예. 극우 보수 세력들 세력들이 그리고 국정원이라든가 국정원. 이런 예.
조직은 끊임없이 국민을 사찰하고 사찰하고. 북과 관련돼서 끊임없이 사건들을 기획하고 만들고 예. 그런 것들이 국민의 정부라든가 참여 정부조차도 정부조차도 쉽게 통제할 수 없는 힘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유성 간첩 조작 사건만 하더라도 예. 그것이 최초로 기획된 단계는 참여정부 말기였습니다. 아. 그때부터 2006년도에 어머님 장례식 때문에 북을 다녀온 그걸 계기로 해서 그때부터 끊임없이 네. 공작을 해오고 하다가 이제 2012년 말에 이제 유성 씨의 동생 유가려 씨가 이제 탈북자로 해서 중앙합동신문센터로 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허위 자백을 만들기 위해서 6개월 동안 독방에 가둬서 고문하고 허위 자백 만들어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2013년 1월달에 그 오빠를 간첩 혐의로 체포를 해서 예. 그렇게 사건을 만들다가 저한테 걸렸습니다. 딱 걸린 거죠. 딱 걸렸고 예. 무죄를 받고 나니까 2심에서는 중국 공문서까지 돈 주고 네. 위조에 출입국 만들어 왔다가 또 걸렸습니다. 또 걸렸고. 그래서 잘 좀 만들지 참. 그게 걸렸길래 망정이지. 그렇죠. 걸리지 않았으면 지금 밥 먹듯이 계속 조작해왔지만 우리는 모르고 모르고 지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잠깐만요. 저 우리 방송 중. 방송 사고 났습니다. 자 저기 몰아내 주시고 가세요 저기. 아니 그러면 저 저기, 우리 네. 지금 방송 사고 났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저기 변호사님 빨갱이라고 많이 제가 얘기를 들어서 겁이 없는데요. 음. 저분이 잠깐만. 아니 그 변호사로서 이제 법적으로 한번 여기, 한 말씀 해주시면 지금 아마 술에 네. 취해서 네. 지금 별로 이렇게 생각을 못 하신 것 같은데 네. 뭐 모욕죄도 될 수가 있고 근데 모욕죄가 뭐 될 수 지금 있죠. 실수했으니까 예. 그냥 더 넘어가죠. 넘어가죠. 자 그래서 그러면 유가려 씨는 그 고문 받고 이런 그 피해 받은 거에 대해서 예. 국가배상을 뭐 청구했습니다. 했어요? 지금. 네.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네. 그 한참 또 오래 걸리는 것 같네 그것도. 이 대법원에서 유성 씨가 무죄 확정이 된 게 2015년이기 때문에 10월이기 네, 때문에 네, 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국가배상 소송을 네. 진행을 했습니다. 그 요즘에는 뭐 탈북 간첩 조작 사건들이 많단 말이에요. 탈북자를 중심으로 그래서 해서 가장 최근에 그 박근혜 정부 하에서 벌어졌던 그런 가장 최근 사건 소개해 줄 만한 게 있습니까? 그 영화 자백에도 나오지만 유성 씨 간첩 조작 사건이 드러나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그 상황에서 예. 또 중국의 공문서를 위조한 것까지 들통난 상황에서 합신센터에서 또 보이사령부 직파 간첩 조작 사건이라고 홍강철 씨 네, 사건을 홍강철 씨. 발표를 했습니다. 그 예. 아마 그 영화 자백에 나옵니다. 예, 나와요. 그 부분이 지금 제가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 말할 수 있고요. 뭐 그 외에 이전에 아마 박근혜 정부 시기에 탈북자로서 간첩이 이미 조작돼서 감옥에 가 있는 많은 피해자들은 제가 지금 접촉 중에 있고 예. 그분들이 억울한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오면 제가 재심 등으로 해서 그분들의 억울한 누명을 벗기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이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이 공안기관 입장에서 보면은 조작하기가 아주 유리한 그렇죠. 조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간첩을 왜 조작하느냐? 필요성이 있는 사회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분단이 지속되는 한 간첩은 필요합니다. 예. 그 필요성이 있고 그 국가기관이 그 간첩을 잡아야만이 국가기관으로서 자기 존립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끊임없이 의심하고 간첩들을 찾아다니고 근데 그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간첩을 조작을 해도 우리 사회에서는 쉽게 간첩 사건에 대해서 접근해서 이거 진실을 밝히기 예. 어려운 이 환경이 있습니다. 예, 왜 예. 그러냐면 제가 간첩이 조작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걸 예. 일단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우리가 안 믿죠. 민주화가 됐는데 예. 아직도 요즘도 그러냐 이러고 그렇지. 하면 제가 어떡합니까? 설마 간첩을 그리고 지금도 조작하겠어? 뭐 이렇게. 간첩 조작이 조작하는 입장에서 너무 쉽기 때문에 예. 허위 자백을 쉽게 만들어 놨는데
국정원과 맞서가지고 그 진실을 밝히려는 우리 사회의 대응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조작하는 입장에서는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조작할 수 있고 쉽게 절대 들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너무나 엉성하게 간첩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예.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고, 가장 최근에는 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약자들 아닙니까? 예, 한국 그렇죠. 법도 모르고 예. 국정원 말이라면 쉽게 믿고 무조건 믿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특히나 중화합동신문센터라는 아주 음지에 있는 법치주의의 사각지대, 국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시설에 예. 독방으로 가둬놓고 예. 허위 자백을 6개월 동안 가둬놓고 결국 허위 자백을 통해 가지고 간첩으로 조작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직 우리 사회의 대응 역량은 많이 부족한 그러니까 실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격변기에 들어섰는데, 이 이제 탄핵을 통해서 격변기에 들어섰는데, 지금 64세 할머니를 청와대에서 이렇게 쏙 뽑아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렇게가 문제가 많은 국정원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참여정부 김대중 정부 때도 제대로 이렇게 컨트롤하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극우 보수 세력들을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퇴장시키는, 예.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 극우 보수 세력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이 허위야 거짓으로 예. 그리고 간첩 조작 등에 의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쉽게 알고 자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아직 우리 광장의 힘에서 이런 빨갱이, 종북몰이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까지, 예. 국정원, 국가보안법의 문제까지 완전히 좀 더 컨트롤하기에는 약간 아직은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근본적으로는 국가보안법 문제하고 분단 문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돼야 이런 간첩 조작 사건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우선 지금 들은 생각도 뭐냐면, 간첩 조작 사건이 재판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관여했던, 조작에 관여했던 그 책임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책임자들이 제대로 처벌받고 있지 않죠. 국정원이든 검찰이든 예, 문서 위조와 관련돼서는 국정원 과장인가요? 한 명이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네. 아주 경미하게 처벌을 받았고. 총지휘자가 국정원장 아니겠어요? 그렇죠. 보고 라인이라든가 이런 거 다 일일이 수사를 해서 예. 이 간첩 조작의 그 범죄자들을 응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실제 검찰에서 국정원에 대한 뭐 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저는 의문이고, 예. 그래서 이런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 저는 특검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그렇죠.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간첩 조작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예. 그들의 단순히 뭐 국가 배상이다 또는 무죄를 받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사건을 만든 범죄자들을 완전히 법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예, 그런 예. 시스템을 만들어야만이 우리 사회가 간첩 조작으로 인한 수많은 우리 국민들의 잘못된 맞습니다. 이 분단 적대의 어떤 세뇌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청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간첩 조작 피해자들은 지금 뭐 무죄를 받고 나서 국가 배상을 한다든가, 예,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가해자를 처벌해야 되는데 고소는 했는데 지금 다 무혐의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정의가 없다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할 수 있죠. 가해자가 분명히 존재하고 피해자가 있는데 이걸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피해자는 여전히 트라우마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김기춘 씨를 지금 저희가 특검에서 수사를 하면 그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증거로 해서 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이 직권남용의 그 범죄들은 저는 처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증거도 명확하기 때문에. 언제 박근혜 정권 안에서는 그렇죠. 지금 공소시효가. 비망록 관련한 거는 박근혜 2014년도 2015년 초로 그렇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데, 김기춘 씨가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시절에 저질렀던 그 간첩 조작의 예.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공소시효가 지났지 않습니까? 지났죠. 그러면 공소시효 배제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아,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네, 만들어서 처벌을 해야 되는 예, 예. 그런 부분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간첩 조작을 해도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응징도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조차 뻔뻔하게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그렇죠. 근데 그 70년대 간첩 사건들의 재심 청구를 통해서 무죄를 받은 거 있잖아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예. 그런 것이 또 당사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부분은 이제 재심 무죄는 피해자들이 억울한 누명을 벗은 것에 불과합니다. 명예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고 그 가해자들을 지금 고소한다 한들 우리 검찰이 법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리허설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 봅니다. 지금 예, 너무 시끄러워서 네, 진행하기 이야기가 잘 안 어려운데요? 되네. 자, 우리 저 리허설 전 세계에서 바라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저쪽보다 장비가 열악해서 예, 저 팀하고 저희가 이렇게 협의를 좀 해가지고 예, 예. 리허설을 간단하게 하기로 했어요. 예. 어쨌든 지금 참 답답한 게 명백하게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고 증거가 있고 이러한데도 네, 증거까지는 완벽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처벌을 법원의 못한다. 판단까지 있습니다. 법원의 법원이 판단까지 있는데 예, 조작됐다라는 판단까지 있지만 네. 조작에 가담했던 당시 중앙정보부 수사관, 예. 국가안전기획부의 수사관, 예. 또 그 실제로 지휘 체계에 있는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응징할 수 있는 이런 법적 장치가 지금 야, 없습니다. 진짜 통탄할 노릇입니다. 통탄할.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야기. 이게 나라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게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나라가 아니죠. 가해자들이 활보하고 네. 오히려 더 생방송에 나와가지고 모른다. 모른다. 지금 그 영화 자백에도 보면 모른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죠? 김기춘 씨 엊그저께 청문회 나와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 제가 한 게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 저 주갤러들이 딱 잡아가지고 최순실 아는 걸 딱 잡아놓으니까 그때 동공 흔들리는 거 봤어요? 눈동자 막 흔들리는 거? 아, 집에 그렇게 돌아- 딱 갖다 내지 않으면 집에 못 잡는 거야. 돌아와가지고 너무 모욕적이었다고 예. 그렇게 뭐 자존 섞인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 사람은 모욕적으로 당했을지 몰라도 많은 국민들의 피눈물을 흘렸어요. 그렇죠. 예? 그 피눈물 흘린 거 보면은 김기춘 씨는 아직도 단죄받지를 못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제가 보기에는 지금 촛불에 나온 시민분들 자체가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단순한 퇴진이나 하야 예, 이것만을 요구하는 투쟁은 아니거든요. 아니었죠. 그래서 아니죠. 한국 사회가 예. 좀 근본적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매주 기록을 갱신하면서 나오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으로 지금 탄핵 이후에 헌법재판소는 뭐 알아서 굴러가겠지만 예,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어떤 과제를 해결하라고 요구를 해야 될 것인가, 예, 예, 이 과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이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거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이 문제도 반드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될 과제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문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 맞습니까? 이제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중앙합동신문센터라든가 네. 그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보호법 예, 뭐 이런 부분과 관련된 제반 법 개정 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탈북자 조작 간첩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 그래서, 있죠. 예, 분명히 그래서 존재하죠. 그 사건들은 최근에 벌어졌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그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 검사 특검이 예. 국회 등에서 이 특검 법안을 발의해서 예, 또 특검을 설치해 주시면 예. 뭐 저도 한번 수사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수사는 방어는 많이 했지만 수사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된다라고 보고요. 예. 그 이런 수사 어쨌든 탈북자 간첩 조작 사건 이런 부분에 하다 보면 결국 이게 국가정보원의 문제이고
국가보안법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우리가 예. 분단의 어떤 예. 이 적대 구조 이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많은 국민들이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라는 걸 인식을 하시고 예, 예. 단순히 일개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한 어떤 대통령제 뭐 폐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 사회 분단의 뿌리 깊은 대결 구조, 비극 구조에서 국정원이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해서 그 이 사회의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탈북자들을 예. 간첩으로 조작하면서 또 이것을 극우 보수 세력들의 자기 정권 통치 위기를 모면하는데 이런 사건을 활용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끊임없이 이런 대북 어떤 적대 관념을 계속 강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럼으로써 더욱더 극우 보수 세력들의 지배당하는 그런 좀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로서의 어떤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을 지금부터 고민해내고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마 이 지금 앞으로 광장이 해나가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저는 그 국민들이 그 댓글 다는 거 있잖아요. 댓글 다는 거요. 어떤 뭐 정치인이나 박근혜 씨나 이런 정부에서 발언이 나온 기사 밑에 다는 댓글 이런 댓글을 보고 정말 많이 배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명확하게 지금 예를 들면 종북몰이를 한다 그러면 뭐 이런 거 그냥 웃기고 자빠졌네 예. 이렇게 반응을 하시면 된다는 예, 거예요. 예, 맞아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안 쫄면 쟤네들이 길을 쓸 수가 없지. 그렇죠. 그래서 우선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할 일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 그리고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을 추진한다는 것 예. 그것도 있고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번 국회에서 예. 국가보안법에 대한 손질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새누리당과 같은 이 극우 세력들이 다시는 이 발붙일 수 없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극우 보수 세력들을 이 사회에서 완전히 청산하는 것은 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것과 같다.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되면 우리도 분단의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서 남북 관계가 앞으로 아주 발전할 수밖에 없는 절대로 뒤로 돌아가지 않는 그렇죠. 그렇죠. 6.15 원활하게- 공동선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결국 극우 보수 세력들인데 예, 예. 그래서 우리 극우 보수 세력들을 청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국가보안법이 폐지돼야 되고 그렇죠. 결국 우리 사회가 좀 더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해서도 국가보안법 폐지가 중요하고 네.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면 국정원 수사권은 국가보안 뭐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예, 예, 국정원도 저절로 개혁이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분단을 가지고 장난치는 정치 세력들, 분단을 가지고 무기 장사하는 최순실 같은 일당들이 다시는 이 땅에서 활보할 수 없게 만드는 근본적인 지금 치유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 해야 된다. 탄핵 이후에 우리의 과제다. 이런 겁니다. 탄핵 이후가 아니라 탄핵 이후 소추 지금부터. 아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 지금부터. 네네. 그죠? 어제 이후로 지금부터 우리의 과제가 첫 번째 과제가 전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참 탄핵- 어렵다. 아주 주변 탄핵이 상황이 끝이 좋지 아니다. 않은데. 첫 번째 간첩 조작 사건의 진실을 주제로 예. 우리 세계적인 간첩 조작 진실 규명 진실 변호사 변호사. 민변의 장경훈 변호사님과 네. 함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